안녕하세요 여러분, 톰입니다. 급커브 구간입니다. 자, 저는 지금 지금 제 차에 필요한 부품을 하나 사러 가고 있는데 4개월 기다렸습니다. 4개월. 한 4, 5개월 전쯤에 그때가 제 차가 한 3만 킬로 정도 탔을 때인데 그 아이들과 함께, 우리 애들과 함께 데리고 이제 저기 칠포 쪽으로 이제 캠핑을 가다가 터빈이 사망을 했습니다. 터보차저 사망했습니다. 뭐 20몇만 킬로 탔으니까 그 정도면은 뭐 할 일 다 했겠다 생각하고 크게 그거 없이 그냥 바꿔주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부품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때 그 막막함. 일단 전국에 재고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재고가 없었고, 생산 계획도 지금 확인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재생 터빈을 그때 이제 올리게 됐죠. 오늘 이제 그 신품 터빈을 이제 사서 어차피 교환할 거라서 재생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죠? 재제조라는 거 하는 겁니다. 재제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제조는 이제 흔히들 하는 작업들이고, 또 이제 품질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업을 하면서 경험상, 그리고 이제 설마 내 차에 그런 일이 생기겠어 했는데, 저도 이번에 정말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재생 터빈을 떼내고 이제 신품을 올리면서 이제 과연 이게 쓸만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 차가 이제 일단은 터빈이 터보 차저가 여러분 먼저 아시죠, 그죠? 이따가 제가 촬영하면서 좀 알려드리긴 할 텐데, 과급 장치라고 해서 거의 모든 디젤 차량에는 이제 터보 차저 장착이 되어 있고, 외부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공기를 흡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터보 차저에서 이제 강제로 공기를 이렇게 이제 주입을 해서 좀 더 많은 공기량을 넣을 수 있게, 그래서 좀 더 출력도 올릴 수가 있고 연비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품을 얘기하는 거죠, 터보 차저라는 게. 자, 터보 차저가 이제 나가게 되면 보통 이제 대부분 뒤쪽 머플러 쪽으로 이제 오일을 뿜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일이 타 들어가서 뒤쪽 머플러 쪽으로 연기가 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손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 4개월 전쯤에 그때 터빈이 나가서 재생을 올렸는데, 불과 2달 반 만에 터빈이 또 나갔습니다. 자, 제품 불량 아니냐? 그럴 수 있죠. 제품 불량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업을 하면서 이 재생 터빈들은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유 어떻게 됐든 욕설이 많았습니다만은 AS를 받기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제품을 받아서 다시 올렸는데, 이번에는 4일 만에 이번엔 터보가 나간 게 아니라 VGT를 작동시키는 액추레이터가 나갔습니다. 액추레이터. 정말 어이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바꿔달라고 말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기존에 나갔다는 터보, 재생 터보에서 액추레이터만 이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이식을 이제 해서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참 이게 재생 터빈이라는 게, 일단은 제가 짧은 시간에 2번이나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탕을 맞아 보니 사실 회의감이 많이 들죠.
처음부터 사실은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예, 처음에는 신품을 당연히 이제 사용하려고 했는데 전국에 물건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차는 운행을 해야 되고 기약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무작정 차를 세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신품 터빈이 이제 도착했으니까 재생은 이제 확 떼버리고 따끈따끈한 신상으로 정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터보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성능의 70%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드디어 오늘 이제 100% 성능을 발휘하는 터보차저를 가지게 된. 가격은 조금 나가는 편입니다. 이제 신품 터빈 같은 경우에는 86만 원인가 하여튼 거의 한 얼추 한 90만 원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품값만. 예. 그리고 이제 재생 터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만 원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이가 갭이 좀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재생 관련 품질이 워낙 좋아졌긴 했는데 뭐 스타트 모터라든가 뭐 알터네이터부터 시작해서 뭐 인젝터 재생을 사실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20 몇 년 이 일을 해오면서 터보만큼은 좀 재생은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차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은 이제 일을 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고객들 이제 차량들에도 고객들이 원해서 가격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재생을 이제 장착해 드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사실 탕이 많이 났어요. 안 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터보만큼은 신품을 사용해야 된다. 예, 이런 의견들이 거의 지배적이죠. 자, 물론 이 영상을 그 터보를 재제조하시는 분들, 업자분들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막 이 업을 하시는 분들도 스스로가 아마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재생 터보가 이제 불량인 걸 발견하고 그때도 이제 그 공급업체에서는 절대 터보털이 아니다. 엔진 문제다. 엔진에 오일이 이제 잘 지나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뭐 흔히 하는 말들이에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저는 한 6개월 전쯤에 엔진을 바꿨습니다. 예. 거의 뭐 신품 수준까지 이제 부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거의 새 엔진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사실 통하지 않죠, 저한테. 자,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업자들의 입장, 소비자들의 입장들을 이제 잘 생각하셔서 조금 더 이제 그 품질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제가 절대로 그 업자분들을 뭐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일반 소비자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저기 샵에 전화 다 하셔가지고 터보 나갔는데 재생 쓸까요? 신품 쓸까요? 물어보세요. 재생 쓰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다. 자, 여러분 안 보이시죠? 예. 자, 여러분 지금 총 3개의 터빈이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거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자, 이 녀석이 그 처음에 주문했던 재생 터보차저 불량품이죠. 불량품. 자, 요건 새 거니까 좀 빼놓겠습니다. 자, 이 터빈은 자체가 불량이었어요. 자, 뒤쪽으로 오일을 실이 나가면서 오일을 완전 뿜어버려요. 그래서 AS를 하는 재생이 이놈입니다. 자, 이놈은 다행히 오일을 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액추레이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솔직히 뭐 AS 받기도 귀찮고 그때는 또 짜증이 좀 많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던 액추에이터를 이쪽으로 옮겨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터빈도 지금 상태가 지금 완전히 맛이 간 거고, 이 액추에이터도 맛이 간 그런 상태입니다. 자, 얘는 그나마 지금 버티긴 했으나, 자, 얘는 새거, 완전 새거 순정품 86만원 비싸죠. 자, 얘는 재생인데, 일단 뭐 그 성능 차이는 분명히 발생할 거라 생각하고, 자, 여기서 잠깐 자, 여기서 터보 차저의 원리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긴 모양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쪽은 그냥 흡입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죠, 그죠? 두 개. 이쪽은 배기 라인인데, 배기 라인도 두 군데예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요. 자, 날개 보이시죠? 날개. 예, 이게 터빈 날개입니다. 터빈을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자, 보이시는 거겠다. 이거 돌아가죠, 그죠? 이렇게. 예. 자, 뒤쪽에도 이렇게 날개가 보이죠, 그죠? 자, 터빈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쪽에 흡기 쪽에 날개, 뭐 임펠러라고 얘기하는데 무시하고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흡기 쪽에 날개가 있고 베개 쪽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는 하나의 축으로 이어져 있어요. 얘가 돌면 얘도 돌고, 얘가 돌면 얘도 도는 거예요. 똑같은 회전수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터빈을 돌리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자, 이쪽 구멍이 배기가스가 엔진에서 이렇게 나가는 구멍이에요. 이쪽으로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터빈을 돌린 다음에 이쪽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기가스로 이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 터빈을 돌면은 이쪽 터빈도 같이 날개가 이어져 있으니까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공기를 강제로 흡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제로 흡입을 해서 어디로 보내주냐?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쪽은 인터쿨러로 이어져서 엔진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기를 흡입해서 인터쿨러로 보내서 엔진으로 들어가는데, 인터쿨러가 뭔지 아시겠죠? 인터쿨러가. 자, 왜 인터쿨러가 필요하냐 그러면, 자, 이쪽으로 배기가스가 들어가서 나오면서 터빈을 회전시키면 배기가스는 뜨겁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 뜨겁죠, 배기가스는. 근데 흡기가 들어오는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이 라인과 거의 붙어 있으면서 금속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열 전달이 이쪽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기 쪽 날개, 임펠러가 돌면서 열을 많이 먹겠죠. 그럼 그 열이 이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밖에서 20도 정도밖에 안 되는 공기가 들어왔지만 순간적으로 여기서 데워져서 공기가 엔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온도가 낮으니까 공기 밀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가면서 공기가 열을 받아버리니까 부풀어 올라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공기량은 줄어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엔진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식혀서 넣어줄 필요가 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있는 거에 바로 인터쿨러입니다. 그 공기를 뭐 확실하게 냉각시킬 수는 없지만 그 대기 온도보다는 이제 높으니까 대기 온으로 이렇게 식혀주는 거죠. 공냉식이다, 공냉식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인터쿨러라는 게 존재를 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터빈이다. 자, 사실 오늘 이야기는 재생을 써도 되냐 안 되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재생 터보만큼은, 이 터보 차저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재생을 안 쓰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주행거리 얼마 되지 않은 그냥 중고를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이왕이면 터보차저만큼은 신품을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 재생 터빈 그 실 불량으로 인해서 다량의 엔진 오일이 그 이제 DPF 촉매와 DPF로 흘러 들어갔을 때 걔네들이 손상을 당연히 입게 되고, 오일이 촉매에 타버리면 그 사실 세차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촉매 DPF까지 같이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터보는 어지간하면 신품을 사용하자. 자, 재생업체 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터보만큼은 재생을 쓰지 마라, 이렇게 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그 개인분들이 뭐 각 지역별로 서울이면 서울 아무 지역이나 샵 뭐 전화하셔가지고 뭐 엔진 전문점이라든가 또는 디젤 전문점에 전화하셔가지고 터보가 나왔는데 재생 쓸까요? 신품 쓸까요? 물어보세요. 재생 추천한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도 재생을 왜 사용했냐 그러면 이 신품 터빈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국에 재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엔진을 거의 새 걸로 바꾸고 난 다음에 터빈도 당연히 새 걸로 넣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오더를 넣어놨는데 제가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확인을 했어요. 근데 물건도 계속 안 나왔고 그 양산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것도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 뜬금없이 갑자기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 오늘 물건 나왔다면서. 기분 째지는 줄 알았어요. 물론 돈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이 재생 터빈도 30몇만 원 하는데 이거 신품 터빈 이제 86만 원 해서 터빈에만 지금 100몇십만 원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하지만 기분은 매우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신품 터빈 같은 경우에 엔진오일 관리를 잘해주면 그 20만 이상 문제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험해 보이고 낡아 보이지만 그 엔진 지금 거의 신품인 거 알고 계시죠? 엔진 거의 새 거고 터빈도 거의 새 거. 그리고 얼마 전에 DPF도 바꿨습니다. DPF를 바꾼 이유가 이놈이에요, 이놈. 이 새끼 때문에. 이 새끼가 오일 뿜어대는 바람에 뭐 완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DPF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터빈 이제 신품 터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유 따끈해라. 따끈따끈하죠, 그죠? 자, 이 고가의 녀석을 제 차에 이식을 하고 이따가 야간 드라이브를 한번 나가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신품 터빈을 장착하고 처녀 운전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야, 시동 걸 때부터 느낌이 다릅니다. 그 잃어버린 30%의 그 출력 돌아왔을지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때문에 이 실내등 잠깐 켜놓고 좀 옆에 꺾일까요? 자, 이렇게 해야겠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시운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부드럽다. 야. 자, 방금 출발을 했는데 차가 다릅니다. 일단은 초반 반응부터 다 다르네요. 예전에 그 엔진을 새로 바꾸고 나서 나왔을 때 딱 그 느낌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한 달 사이에 차에다가 지금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인젝터를 이제 한 23만 정도 탔으니까 인젝터를 다 뽑아내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장비에다 물려서 테스트를 다 하고 한 2개 정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방에 괜찮은 거는 급 이제 커브 클리닝을 구간입니다. 하고, 안 괜찮은 거는 이제 클리닝 후에 수정을 하고, 수정이 안 되는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 바꾸고, 이렇게 해서 지금 분사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좋은 위치에 올라와 있고, DPF도 교환을 했고, 자, 지금 뭐 각종 뭐 연료 필터라든가 전방에 많이 급 바꿨어요. 커브 그리고 이제 구간입니다. 연료 탱크가 연료 탱크 보호 커버를 장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좀 험하게 타다 보니까 그 보호 커버도 다 사고 다발 휘어버리고 구간입니다. 그 내부에 기름 탱크까지 전방에 뚫리진 과속 않았으나 방지턱 다 구간입니다. 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름 탱크까지 교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디퍼렌셜도 지금 교환을 했습니다. 지금 그 리어에 제가 통일을 쓰고 있고 프론트에 코리아를 쓰고 있었는데 디프 자체는 지금 전방에 이제 급 커브 구간입니다. 그 알맹이 자체는 통일이 사실 강해요. 강한데 그 축이라든가 그 구동축이 아니라 그 바퀴에 물리는 축이죠. 그 축의 굵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코리아가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전방에 급 커브 구간입니다. 일단, 그리고 대우가 좀 작아요. 코리아가. 예, 대우가 크면은 좀 튼튼할 수 있으나 이제 오프에서 제 같은 이 파이브링크 차량들은 대우가 많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조금 작은 대우를 쓰고 싶어서 일단은 대우도 지금 업그레이드를 했고, 그 하면서 이제 와커도 다시 재조정을 전방에 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차에다가, 그리고 이번에 오늘 터빈도 들어갔죠. 지금 제 차는 새 차예요, 새 차. 전방에 과속 왜냐면 엔진을 방지턱이 바꿀 때 있습니다. 피스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그 껍데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다 바꿨거든요, 신품으로. 그 터빈이 없어서 이제 재생을 사용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또 이제 터빈까지 신품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오프로드를 하면서 비록 이제 제 외관적인 부분들은 많이 험하고 이제 찍힌 데도 많고 찌그러진 데도 많고 하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제 차는 거의 신품 수준의 신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기분 새롭습니다, 진짜. 스프로도 빠르고 진짜 그 잃어버린 30%의 출력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출력이 조금씩 줄어들기 마련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해요. 왜냐 과속 방지턱이 그러면 있습니다. 뭐 10만 20만 타면서 그 몇 년 동안 타면서 매우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오신 분들, 뭐 엔진오일부터 시작해서 각종 소모품들을 주기적으로 교환을 하고 이렇게 진짜 철저하게 관리하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성능이 거의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뭐 한 5만까지는 관리하죠. 5만까지? 전방에 아니다, 한 과속 5만도 많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한 3, 4만까지는 관리한다고 합니다. 세차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한 차가 한 2년 지나고 5만 넘어가고 이러면 관리 잘 안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차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서히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그 출력 차이를 잘 못 전방에 느끼는데, 과속 지금 방지턱 이제 구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평소에는 정상인 줄 알았던 부품들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잃어버렸던 출력들이 다시 몸에 느껴지는 거죠. 지금 차가 엄청 부드럽습니다. 예, 재생 터빈들이 그 초반 스프롭이 조금 이렇게 느려요. 그런 감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확실히 신품은 진짜 다르네요. 거의 지금 굉장히 스무스하고 반응도 빠르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진짜. 자, 자동차를 약 300m 전방에 그냥 일반적인 차량 그냥 단속 물건으로 생각하시는 구간입니다. 분도 참 많죠, 그죠? 그냥 자동차는 그냥 소모품이다, 그냥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냥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저희처럼 뭐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니아층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차량 거고요. 단속 구간입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마 지금 이 차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분명히. 그분들은.
왜냐면 20만이 넘으면 차는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반 차량이 그 20만을 탔다 그러면 사실 거의 다 된 게 맞죠. 전방에 하지만 사고 이제 다발 특수 구간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죠, 그죠? 오프로드라는 특수한 전방에 목적을 가지고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차를 만들어 시속 60km 놓은 구간입니다. 차량들은 지금처럼 어차피 엔진이 다 되면 엔진 바꿀 거고, 미션이 안 좋으면 바꿀 거고, 그죠? 뭐 디퍼런셜 안 좋으면 바꿀 거고요. 프레임이 손상 가면 뭐 약 보수하고 300m 수리할 전방에 거고요. 시속 60km 이럴 거기 때문에 구간입니다. 그 주행거리라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별로 크게. 그러니까 부식이 문제 되긴 하지만 또 우리 같은 오프로드 타시는 분들은 부식도 가만두지 않잖아, 그죠? 보이는 족족 그냥 다시 잠시 후 시속 보수해버리기 때문에. 60km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 게 돈도 좀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가는데 분명히 이해를 좀 못하실 수도 있겠으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그 구독자분들은 뭐 매니아층 아닙니까? 맞죠, 그죠? 매니아층 아닌가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오프로드를 할 수 있는 차량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성비가 좋아야 되거든요. 가성비가 좋게 할 수 있는 차량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늘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나마 좀 있던 차량들도 이제 연식이 지나고 운행 제한이 걸리면서 이제 사라지고 있죠. 또 있더라도 타기 힘들어지는 차량이 되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오프로드를 할 수 있는 차량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코란도 스포츠나 렉스턴 약 스포츠는 300m 정말 전방에 차량 단속 이제 구간입니다. 오프로드를 하기에 매우 이제 가성비가 뛰어난 이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차량이 많지 않다 보니 차량을 쉽게 바꿀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차를 한번 만들면은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바라보고 차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돈을 너무 많이 들어도 안 돼요. 왜냐면 오프로드는 경쟁이라든가 레이스가 아니거든요. 시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취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선에서 진짜 많이 한다 그랬을 때 1,000만 원 정도까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픽업 트럭에다가 3,000만 원 투자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솔직히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 그래서 이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은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타는 게 맞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코란도 스포츠를 제외하고는 저도 솔직히 사고 싶은 차가 없어요. 물론 승용차든 뭐 모르겠어요. 오프로드 차 중에서 솔직히 사고 싶은 차가 없습니다. 없고, 뭐 브론코 랭글러 얘기하시는데 제가 추구하는 오프로드 방향과 다른 겁니다. 예, 브론코와 랭글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프로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돌방만 타는 진짜 빡센 이런 하드코어만 할 거예요. 가면 무조건 랭글러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돌방 타고 싶은데 코란도 스포츠 가지고 어떻게 해볼 거라고 3문 올리고 37 올리고 이렇게 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용도에 이제 맞춰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프로드를 처음 시작할 때 아예 처음부터 하드코어를 시작했었어요. 처음부터 이제 33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풀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풍경을 좀 임도를 다니고 세미 오프를 다니는 거는 거의 해보지도 않았고, 사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재미를 못 느꼈었어요, 사실은. 근데 하드코어가 정말 짜릿한 이런 맛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있는데 이건 여러분 마약입니다, 마약. 저도 지금 하드코어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하드코어는 이제 코란도 스포츠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제작을 하고 거의 다 만들어 가는데 이제 버기로 이제 하드코어를 할 거라서 자 일단은 그거 일단 나중 이야기니까 제쳐놓고 자 하드코어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지금 하고 계신 분도 많으신데 힘듭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요. 힘이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체력도 진짜 힘들어요. 하드코어 한번 갔다 오면요 몸살 납니다. 몸살 나 진짜. 몸 자체도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리고 멘탈도 힘들어져요. 과속 멘탈도.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차 안 망가지고 갔다 오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아 오늘은 잘 갔다 왔다. 하지만 이 하드코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말 그 차에 어떤 차도 거기서는 이제 망가질 수 있는 거거든. 심지어 버기들도 망가져요 사실. 근데 차량 망가져가지고 뭐 추운 날이건 어떤 날이건 간에 전방에 정말 개고생 과속 한번 해보시고 방지턱이 나면 있습니다. 아 정말 힘들구나. 멘탈도 무너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그 힘든 거를 하도 많이 해봐서 사실 이제는 질립니다 사실. 이제 지긋지긋해요. 차 안 망가지고 그냥 내 스스로가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오프로드를 지금 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프로드에 맞는 차량이 바로 이제 코란도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랭글러로 뭐 그렇게 못하냐 할 수 있죠. 하지만 랭글러는 일단은 차도 비싸고 세팅을 하는데도 너무 비싸고 전방에 유지도 과속 비싸고, 방지턱 구간입니다. 거기다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일반 공도 주행이 너무 불안합니다. 얘네들은 순정으로 타도 불안해. 순정으로 타도 100km씩 달리다 보면요 차가 불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솔리드 방식이지 않습니까? 저는 솔리드들은 그걸 어떻게 할 과속 수 없는 거예요. 방지턱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내 차는 온로드도 잘 가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자랑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랭글러는 오프로드 차량인데 온로드 성능 좀 올려보려고 뭐 쇼버 2개씩 넣고 강한 거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강제로.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사실. 오프로드를 더 못하게 되는데 그게 자랑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다 보면은 아니 랭글러 필터 왜 이렇게 안 나와? 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대부분 온로드도 생각해가지고 과속 방지턱이 스프링이나 있습니다. 쇼바들을 비교적 짧은 그리고 강한 걸로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필터가 안 나오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 자 오프로드 쇼바에다가 스테빌라이저만 강화로 넣어도 온로드 성능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목적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오프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전방에 과속 스테빌라이저가 방지턱이 사라지거나 있습니다. 더 약해져야 되는데 온로드 오프로드를 동시에 해보겠다고 그렇게 어중간한 튜닝을 하는 건 차량도 아니고 사실 잘못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게 전륜 W10 리어 5링크 차량들이 급커브 구간입니다. 온로드 성능도 굉장히 이제 편안하면서 세미 오프까지, 그러면 뭐 하드코어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홈로까지 풀락을 넣게 되면 갈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코란도 스포츠를 저는 이제 선호를 하고 있다. 렉선 스포츠도 뭐 동일한 차종이죠. 만약에 이 차가 다 되어가지고 차를 바꿔야 된다라고 라는 상황 왔다 그러면 그래도 저는 이제 다른 차량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은 똑같은 차량 코란도 스포츠 17년식으로 바꿀 겁니다. 17년식으로 2.2 LET 둘둘급 모델이죠. 네, 그걸로 저는 바꿀 겁니다. 무조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자, 이 있습니다. 이후에 더 좋은 차량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시간 이후로 과속 코란도 방지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란도 스포츠만한 차는 오프로드 하기 좋은 차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 일단 프레임 차량도 나오지 않을 거고 과속 분명히 방지턱이 있습니다. 나오더라도 대부분 이제 뭐 가솔린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이렇게 나올 거예요. 또는 전기차로 나오겠죠.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가지고 무슨 오프로드를 합니까?
전방에 그거를 무시하는 게 급 커브 아니라 구간입니다. 걔네들은 근본적으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프레임도 아니겠지만 프레임이 차량이 나온다고 가정하고,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프레임 자체가 무거운데 프레임 차량에다가 차를 만들었다,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만들려 그러면 내가 제조사다 치더라도 프레임 차량에 올리진 않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기차를 만들고 외관만 이제 SUV처럼 보이게, 또는 이게 픽업 트럭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겠으나, 실제로 프레임을 가진 이런 차량들은 전기차가 뭔가는 이제는 안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그런 현상들을 봤을 때 더욱더 이 코란도 스포츠라든가 렉스턴 스포츠의 소중함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도 이제 지금도 렉스턴 스포츠가 판매되고 있으니까 향후 거의 한 20몇 년 동안은 이제 뭐 프로도 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렇습니다. 지금 터보차저 얘기하다 이렇게 멀리 왔습니다. 지금. 자, 지금 터보차저 이제 교환을 하고, 잠시만요. 자, 오늘 터보차저 이야기하다가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자, 진짜 차 좋습니다. 지금. 지금 돈들이 맛이 납니다. 자, 하여튼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였죠? 그 재생 터빈과 식품 터빈.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좋습니다. 저는 이제 시운전 이 정도면 충분했는 것 같고, 네, 빨리 집에 가서 너무 배가 고프네. 전방에 과속 자, 방지턱 집에 가서 저녁 구간입니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세우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뭐 알아서 잘 이렇게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자, 조만간 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